안녕하세요. 창송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규 시간은 아니지만 교과서 내용 지난 시간에 배운 8.15 강복과 통일 정보 수립을 위한 노력, 우리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들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8쪽에 보면 이 8.15 강복과 통일 정보 수립을 위한 노력, 이제 첫 단원 들어가는 게 나오고 있죠. 밑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지 통해 가지고 배웠던 용어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8.15 강복은 당연히 선생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산발도선 분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냉전,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이거 지난 학습지 하면서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안 떠오른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강의, 이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개념들, 용어들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교과서에 이제 8.15 강복과 미소 양곤의 진주라는 파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는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우리 학습지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했잖아요. 그 순서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기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일항이 항복하면서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동적으로 이제 일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회담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카이로 회담에서 선생님이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선 여기다가 모르는 내용 있으면 적어놔야 되겠죠. 회담 3개, 카이로 회담, 포츠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그 다음 광복은 연합국의 성리에 의한 것이었지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국 민족의 쟁취한 성과이다. 그 다음 밑에 볼게요. 광복 이후 이제 여운형 활동에 대해서 요 당시 요 시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건국 동맹을 먼저 이제 결성을 했다라고 우리 배웠고, 안정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기관인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결성을 했고, 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부 설치, 그 다음에 치안 유지, 행정 업무 담당, 다 교과서에서 정리한 학습지에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더라도 한국인들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를 제외한 다양한 정치 세력, 여기서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당시에 양분되어 있던 사회주의 세력,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력, 두 세력들을 전부 망라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이 앞에 그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는 소련이 진주를 하게 되고 밑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소련은 내려와서 이 평양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간접 통치를 이제 실시를 했고, 미국은 미군이 올라오면서 미군정을 실시하는 직접적인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약간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준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 진주를 앞둔 9월 6일 미국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뭘 조직하나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는데, 인민이 들어가면 약간 성향이, 색깔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대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지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에 추대하는 등 좌우 세력을 망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민족주의 세력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들에 조금 더 많이 주도를 하게 되니까 이 모습에 불만을 품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여기 보면 단체들이 이제 정당들이 몇 개 나옵니다. 한국민주당. 이거는 이승만 세력이 주도가 되어서 만든 단체고, 그 다음 조선공산당 같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결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구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승만이라든지 김구라든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세력들이 귀국을 하게 되고 좌익과 우익이 독립국가 건설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금씩 이제 이때부터 보이기 했지만 45년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좌우를 망라한 통일정보 수립을 지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했던 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광복당일 아침 조선총독부로부터 여기 표시 잘 해놓으세요. 정치범 석방. 별표를 하나 쳐놔야 되겠네요. 여기 정치범 석방. 이거는 학습지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학습지에 한번 옮겨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치범 석방. 그 다음 서울의 3개월분 식량 확보.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안 유지와 건국 활동에 대한 불간섭 이런 것들을 정부 일본의 정권과 교섭을 통해서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역사 읽기에 보면 이 여운형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체구도 좋으셨고 독립, 그 다음에 통일정부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 건국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도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사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역사 문제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 시대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 인물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 단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소 양군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진주를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독립국가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라고 판단을 처음에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우리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폭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화라든지 약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차분하게 일상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 소련이나 미국들이 물러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모든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도록 하죠.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들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함께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같은 편에 있던 색깔이 너무 다른 국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색깔, 그 다음 자본주의적인 색깔의 국가들이 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전후 전쟁 후 세계 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자기 세력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싸움,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본이 이제 자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진주만도 습격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우리 그 배운 세계 회담 중에서 얄타 회담에서 뭐가 결정이 됐었나요? 소련의 참전이 결정이 됐었죠.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죠. 얄타 회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은 또 제한할 방안을 함께 모색을 했다라는 거죠. 소련의 힘을 빌리되 소련이 더 이상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은 또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미국이 일본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하고 소련이 전격적으로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의 항복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잠식을 하기 전에 제안을 하는 거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미국이 38도선 경계로 북에는 소련, 남에는 미국이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것도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38도선이 그어졌으며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세력 분할 지점이 되었다. 그 배경 흐름 지식이니까 이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북과 남에 각각 소련, 미국이 주둔하는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주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복 직전에 벌써 소련은 8월 말쯤 되면은 평양에서 일본으로부터 38도선 이북에 쟁점권 접수했다.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이양을 하고 어떻게 통치를 한다고 했나요? 간접적으로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의 민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여기 나오는 부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간접적인 통치, 간접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그 결과 여기도 이제 잘 봐야 되겠죠. 북한은 점차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중심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볼게요. 9월 초, 그러니까 소련보다 한 발 늦게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미 군정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했다. 이 내용도 중요하죠. 학습지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이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되게 엄청 꺼려했기 때문에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통치를 했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독부 관료, 일제 식민지 시대 경찰 이 사람들을 계속 미군정에서도 썼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을 활용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 친일파들이 다 숨죽여 있다가 미군정은 우리를 그대로 써준대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서 자기들의 그 예전의 치욕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덮어내기 위해서 공동의 다른 적을 이제 하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공동의 우리가 지금 남한 세력에서 물리쳐야 될 세상은 바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을 이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이 이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볼게요. 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래서 미국은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대국에 의한 한국 신탁 통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소련은 수용하면서도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핵심으로 하자. 그러니까는 즉시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됐느냐?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조선 임시정부 수립하고, 그 다음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근데 이제 이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우리나라 신문사 어디에서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한다라고 했죠. 잘못된 보도, 오보는 정말 잘못된 보도. 이 기사 보도 하나로 우리나라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극렬하게 이제 여기 때부터 서로를 공격하면서 이제 대립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내용 볼게요. 이 삼국 위상회의 결정에서 이 5년, 최장 5년의 신탁 통치가 여러분 여기 결정이 됐잖아요. 최장 5년의 신탁 통치. 이거는 다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처음에는 이제 김구와 이승 만든 우익 세력은 처음에는 반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신탁 통치가 과거의 을사늑약이나 위임 통치함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조약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라고 했어요? 우익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우익. 근데 좌익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반탁. 근데 이 소련이 잘못된 오보로 신탁을 주장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이 한국의 민주적 개혁과 조선 임시정부 수립 5년 이내에 독립을 보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소련이 저렇게 얘기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꿨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좌우 대립이 굉장히 격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 과정도 잘 봐야 되겠죠. 다음 내용. 이렇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가 결정이 됐다라고 했죠. 결정안이 3개가 있었죠. 그거 지금 한번 떠올려볼까요? 앞에 교과서 보지 말고.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하자. 그 다음에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 하나가 뭐예요? 최장 5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시험에 낼 거예요.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미소 양국은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소련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국에 유리하게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당연히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뭘 지지하는, 그 중에서도 찬탁을 지지하는 세력만 넣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찬탁,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 무슨 계열의 사람들이 많다고 했나요? 좌익 계열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우익 측은 끝까지 선생님이 뭐 했다고 했어요? 반탁했다라고 했죠. 반탁. 그렇기 때문에 이 반탁에 있는 세력들을 제외하게 되면 자기는 임시정부 구성에서 미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탁 세력까지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모든 정치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렬됐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떻게 됐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그러면서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이제는 결렬, 이제 미소 공동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합의점도 못 참고 임시정부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 이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승만, 그 다음에 미국이 남한 쪽에만이라도 정부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죠.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은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런 한편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보다 이제 중도 세력을 지원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지원을 한다고 했나요? 좌우 합작 운동도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좌우 합작 운동이 나오게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선양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표로 한번 그렸었죠. 여기가 좌, 여기가 우, 여기가 중도, 중간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 중도 좌파,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도 우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여운형, 여기는 김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뭘 하느냐, 좌우합작 운동을 한다라고 했죠. 좌우합작을 통해서 민족적 단결 도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이런 일들을 하고자 했으나 결론은 이것도 뭐 했다, 실패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중요하죠. 초기에는 미군정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7원칙, 합작의 7원칙. 근데 그 중에서도 4개 중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랑 그 다음에 조선 임시정부 수립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 토지개혁 문제랑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친일파 처리 문제에서 극명하게 선생님이 대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7원칙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친일파 처리 요거와 관련돼서 좌우 합작은 어떻게 양쪽의 걸 수용을 해서 유상, 매상, 무상, 붕배 방식, 그 다음에 친일파 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이제 내세웠지만 비협조적으로 해서 결실을 받아내지 못했고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미군은 단독 정부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좌우 합작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지만 결렬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운형마저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해서 학습지에 실어놨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 안 볼까봐 그 내용 똑같이 실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둘이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그러면서 이제 냉랭하다. 우리 보통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으면 냉랭하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냉전 사이가 이제 되게 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됩니다. 47년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사회주의 확장을 저지하겠다고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한 것으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셜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 마셜 계획의 내용이 서유럽 국가의 경제 부흥을 지원한다라는 게 마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응해서 소련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학습지에 빠진 내용이니까 이거 따로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여기 학습지에 추가 정리하도록 하세요. 추가 정리. 자국의 직접적 영향 아래 있었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모아 공산권 경제상호 원조 회의 코메콘을 결성했다. 요거
정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역안보기구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경제적인 관련된 WTO와 다른 거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해서 미국에 대응했다. 그 다음 냉전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을 점령해서 원래는 이제 비군사화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냉전이 더 심해지고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재무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군대도 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는 이 국민당과 공산당, 국민당이 자본주의 계열이고 자본주의 세력이고 공산당이 사회주의죠. 그래서 여기 국민당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 근데 이 49년에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인민이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성향이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수립되고 국민당은 타이완, 현재 대만이죠.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도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더 이상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는 결정이 될 수 없으니까 한국 문제를 유엔 국제연합에 이관을 하게 된다랍니다. 근데 소련은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하겠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위반된다라고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동시 철수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됐지만 결국 미국의 제안대로 유엔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 실시가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되면서 남쪽에도 입국을 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도 입국을 해야 되는데 소련과 이제 북한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38도선 이남 지역만 총선거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남북 협상 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분열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니까 김구 선생님과 이제 김교식 등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협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평양에까지 가서 주요 지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지만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거, 시도만 하고 끝났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5월 10일 이제 총선거가 결정이 되고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고 남한에서만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거는 분단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하고 한국민주당 등은 총선거에 들어갔지만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김규식, 김구 같은 선생님들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선거 자체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좌익계열을 통합한 결성한 남조선 노동당은 선거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군경과의 유혈 충돌이 다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사건이 이제 제주 4.3 사건이 되는 거죠. 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남노당 세력이 무장봉기 일으키는데 미 군정이 굉장히 강경하게 총과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뜻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됐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제주도의 진압을 위해서 파견될 예정이었던 여주하고 순천에 주둔한 군대가 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주 순천 사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확인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요 1번 문제는 요대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채워 넣는 거 숙제예요, 숙제. 선생님이 학교 오면 바로 검사할 거예요. 숙제니까 요거랑 요 내용, 학습지에 있는 내용 더 간략하게 정리한 거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고력 기록의 문제도 1번
꼭 해서 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선생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학습지 옆에 놓고 비교해가면서 정리하고 학습지 옆에 정리된 거 말고 제목만이라도 머릿속에 순서 기억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